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사이토 히토리 지음 책 가지고 왔고, 오늘은 두 번째 파트 세상일에 휘둘리지 않는 통찰력. 세상일에 휘둘리지 않는 통찰력. 참고로 이 책은 2016년도 7월에 출판이 되었고, 그걸 좀 참고로 해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식 언론 플레이를 알아차려라. 중국식 언론 플레이를 알아차려라. 일본으로 향한 눈을 살짝 밖으로 돌려봅시다. 세계를 간파해 봅시다. 중국에서는 때때로 설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화제에 올라 있으므로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간파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좋다 혹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나라라는 말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영토가 넓지요. 게다가 일본과 달리 중국의 국경은 다양한 나라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에 산이 있거나 하면 어디까지가 중국의 영토이고 어디부터가 북한의 영토인지 매우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국경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은 북한의 산이다, 아니 중국의 산이다 라고 양측이 서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단순히 주장하는 데 더해서 재미있는 방식을 취합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이런 제목이 실립니다. 중국역 뭐뭐산에 설인이 나왔다. 그리고 그 아래 설인의 발자국이나 그에 관한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지은이의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면 모두가 와! 중국 뭐뭐산에 설인이 나왔다. 중국 뭐뭐산에 설인이 나왔다고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사이 자연스럽게 그 산은 중국의 산이 됩니다. 웃음. 세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인 이야기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중국이 정말 그런 일을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합니다. 웃음. 중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발모제로 101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20년 정도 전에 중국에서 이런 발모제가 생겼다. 이걸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나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언론에 오르내리며 매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발모제를 일본에 수출해서 팔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온 사람에게만 팝니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렇다니 일본에서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거 중국으로 몰려갔습니다. 이 대목부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어째서 중국은 중국에 온 사람에게만 발모제를 팔았던 것일까요? 사실 중국은 당시 일본 관광객이 찾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 중국에 관광하러 온 사람에게만 판매한다는 작전을 취한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몰려온 관광객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대접하면 일본인은 중국은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와 하고 들떠서 발모제를 사고 일본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101로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웃음. 어느샌가 발모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남은 건 중국으로 관광을 떠나는 일본인 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음. 그때부터 일본인이 중국으로 계속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발모제를 만들어내거나 자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중국명인 산에 설인이 나왔다는 주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간파하는 통찰력이 있으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또 그러고 있구나 라고 반응하게 되겠지요. 웃음. 하지만 간파하지 않으면 속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확고한 통찰력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국가가 하는 말을 맹신하지 마라. 국가가 하는 말을 맹신하지 마라. 정말로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대한 계략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얼마 전까지 주식시장 활성화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거론하고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저축이 답이다. 저축을 하자라며 국민에게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초등학생도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우편 저금의 날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아이도 매주 수십 엔씩 계속 돈을 저금했습니다. 어째서 국가는 이렇게까지 저축을 장려했을까요? 전쟁 이후 잿더미가 된 일본을 부흥시켜야 했지만 국가는 돈은 물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철강이나 중공업만이라도 끌어올리지 않으면 일본은 부흥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정부는 우선 국민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대형 중공업에 돌리자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안이 좋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에는 원대한 계략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에게 여러분 저축을 합시다 라며 저축을 장려하고 초등학생의 용돈까지 모으게 한 것입니다. 전쟁 전에는 1억 국민의 불덩어리다 운운하며 국민을 전쟁에 참가하게 만들고 전쟁 후에는 저금이다 저축이다 라고 호령해서 1억 국민의 총저축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지요. 그렇게 모은 돈을 국가는 대형 중공업 회사에 대출을 해주었지요. 그러자 대형 중공업은 빌린 돈으로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잿더미라서 토지가 공짜에 가까웠으니까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1만 평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으면서 3만 평이나 6만 평씩 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상환할 때가 오자 토지 가격은 2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일 토지가 1만 평만 필요했는데 6만 평을 사놨다면 샀을 때보다 훨씬 자산이 늘어난 것이지요. 공장 설비까지 포함해서 자산이 된 것입니다. 반면 물가는 자꾸자꾸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점점 내려가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가 저축하세요, 저금하세요 라고 말해서 국민이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돈의 가치는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축 온운했던 것이지요. 국가가 말하는 대로 국민은 저축을 해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결국 대형 중공업이 반환할 금액은 실질적으로 반액 정도에 그칩니다. 덧붙여서 구입했을 때보다 토지 가격이 배 정도 상승해서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로 토지를 손에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빌려서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국가의 방침이었습니다. 일반인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최선을 다해 저축을 했지만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 결국 손해를 보았습니다. 뭐 덕분에 나라가 부흥했으니 잘된 것이지만요. 다만 그 중에서 과연 국가가 이런 방안을 택하고 있구나 라고 저희를 간파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pongi에서 유명한 땡땡 힐즈를 비롯하여 도쿄 도심에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M빌딩의 사장 같은 사람은 국가 전략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축을 하는 쪽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잡아서 또 토지를 구입하는 식으로 점점 늘려가서 막대한 자산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전략은 누구를 위해서 택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간파할 수 있는 사람과 간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통찰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갈 정도로 비행기 면허를 쉽사리 내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전쟁이 시작되면 면허도 없이 바로 비행기에 태워줍니다. 그리고 신나게 전쟁에 내보냅니다. 웃음. 그러니 국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간파하는 눈을 길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찰력은 지금부터 펼쳐질 시대에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아무런 정책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방침은 간파할 수 없습니다. 이를 깨닫는 것도 통찰력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두 편만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내일 다시 뵐 건데 이게 통찰력이 없으면 호구되는 세상,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은 통찰력. 이 통찰력 자체가 세상이나 아니면 개인적이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세상 일에도 어떠한 통찰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가 봐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